안녕하세요. 성악가 테너 강내우입니다. 발라,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래를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발라가 생기고, 발라라는 게 이제 바이브레이션이 아주 심해지는, 바이브레이션은 영어고요, 비브라토는 이탈리아어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별 차이는 없다라는 걸 일단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브라토라는 단어를 좀 사용을 할게요. 비브라토가 많이 이렇게 심해지면 발라라고 해서 이제 소리가 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춤을 추듯이 소리 자체가 춤춘다라는 의미에서 발라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언어와 우리나라 문화 정서에 맞는 음악들, 특히 이제 전통 음악, 트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발라를 오히려 굉장히 노래에 많이 사용을 하죠. 두만강 이런 거, 푸른 물에, 이거 오히려 이거를 멋스럽게 사용을 해서 그게 이제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 안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트로트나 이런 곡들은 아주 고음을 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듣기 편안하면서도 그 정도 발라 정도는 우리 정서적으로 이게 잘 맞았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악으로, 오페라로 넘어가면서 이 문화적인 언어적인 구조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면서 음악은 이제 트로트에서 오페라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제 성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성악가들이 이런 바이브레이션, 이런 비브라토, 발라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고음을 사실 이제 내기 어려워져요. 발라가 너무 심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제 성악 학생들이 이 발라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활동하는 선생님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를 그냥 의지적으로 잡기는 어렵다. 지금 발성을 바꾸지 않고 내가 흔들리는 이 발라만 어떻게 운동을 하든지, 뭔가 횡격막 운동이나 복근 운동이나 어떤 그런 근육 운동을 통해서 이 발라를 잡는 것은 거의 한계가 있다. 제가 이제 아마 이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도 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이 구강에서 울림을 가지고 포커스가 있으면, 소리에 포커스가 있으면 발라가 구강 안쪽에서 이제 생기게 된다. 구강 안쪽에는 혀나 혀뿔이나 목젖이나 이렇게 물컹물컹한 좀 흔들리기 좋은 그런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호흡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 떨림을 가지고 이렇게 비브라토 효과를 내는 그런 발성에 있어서는 이게 거의 한계가 있고 잡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마스케라 쪽으로 소리를 올리고 비강 포커스를 맞추고 나서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딱딱한 공간, 이 비강 안에 있는, 이 마스케라 안에 있는 공간들, 뼈로 되어 있는 이 공간들 안에 소리를 집어넣어서 살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돌게끔 만들면서 이제 굉장히 건강한 비브라토가 만들어지게 이렇게 발성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하는 법을 제가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비브라토가 좀 심하다, 아니면 구강에서 이게 비브라토가 있다, 아니면 좀 건강한 비브라토가 나온다, 이걸 구분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이 후두 주변을 이렇게 만져보거나 이렇게 직접 보면은 바로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후두가 여기 있죠. 이 후두를 가지고 구강에서 발라 현상 같은 비브라토를 만들어내면 이 떨리는 게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젖이죠. 후두 목젖하고 후두하고 우리가 늘 좀 이렇게 헷갈리는데, 목젖은 이 안에 달랑거리는 거 목젖이고, 이거는 후두. 이 후두가 이렇게 좀 떨리는 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 후두 근육 근처에 있는 여기 근육들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하면 이 소리의 울림에 따라서 얘가 일정하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손으로 느껴질 정도의 울림이 생겨요. 이거를 흔들리지 않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눌러버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면 여기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발성이 바뀌지 않는 한은 구강으로 흔들리는 소리를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턱을 눌러서 아 하고 고정시키지 않는 이상 이 발라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만져보시면 아마 본인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많이 떨린다. 근데 이거를 건강한 비브라토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스케라 안으로 들어가서 소리가 코 안에서, 코라고 얘기하면 자꾸 콧소리만 집중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절대 이 마스케라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로 들어가서 소리가 하고 나오는 이렇게 소리가 건강하게 돌면서 바이브레이션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때 이걸 만져보면 그냥 진동, 그 소리에 의한 진동이 느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울리듯이, 콧뼈가 이렇게 울리듯이 진동이 울리지, 이게 그 바이브레이션처럼 아주 심하게 일정하게 어떤 그 운동 패턴을 가지고 떨리진 않는다는 거. 그거는 제가 비브라토가 지금 생겼는데도 이 목 후두는 거의 움직임이 없거든요. 한번 가까이서 한번 다시 볼게요. 네, 구강으로 발라 현상을 갖게 되면 이게 떨리는 게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죠?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이거를 충분히 내가 지금 안 좋은, 건강하지 않은 발라가 있다, 비브라토가 있다. 아주 심하지 않더라도 여기가 좀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소리가 웅얼거리는 바이브레이션이 생기면 곧 이렇게 발라 현상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스케라 쪽으로 소리를 넣어주고, 움직이지 못하는, 흔들리지 않는 공간 안에 소리를 넣어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건강한 발성이에요. 그거는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어떤 선택의 개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마스케라는 반드시 써야 되는, 쓰면 쓸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구강을 써도 되고 비강을 써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성악을 하시는 분이라면 좀 건강한 오페라 성악곡들을 뭐 가곡이라도 좀 성악곡, 공명을 사용하는 그런 건강한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제 채널을 계속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구강이 더 멋있는데, 구강의 음색이 멋있고 뭔가 분위기가 있고 그런 거에서 조금 이제 생각을 바꾸시면 더 좋지 않겠나. 저도 사실 구강 좋아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고, 이 음색이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저도 자주 써먹어요. 사실은 무대에서는 저도 써먹어요. 뭐 바리톤 라르고 그 곡 같은 이런 곡들은 제가 자주 부르는 레파토리인데, 그런 거 부를 때는 일부러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늘 제가 이게 강조하지만 기초, 초보자들이나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해결이 안 돼서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의 뭔가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요 마스케라 쪽에 반드시 마스케라의 울림을 내가 가져가겠다 라고 조금 결단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를 쓴다고 해서 나빠지는 건 없어요. 물론 음색이 바뀌고 뭔가 그 느낌은 바뀌는 건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듣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콧소리 같이 될 수도 있고, 이거 뭔가 시원하지 않고 미완성된 소리 같고 내 귀에 만족이 안 되는데, 그 단계만 넘어서면 어느 순간부터 몸이 굉장히 편해지고 정직하게 되고, 소리가 호흡에 의해서 저절로 소리가 잘 이렇게 실리는 뭐 그런 효과들,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어요. 노래를 이렇게 실제로 해보면. 그리고 흔들리는 발라가 없어지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좀 느끼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는 반드시 요거를 마스케라에다가 소리를 어떻게든지 좀 넣어서 활용을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여기가 많이 흔들리는지, 아니면 그냥 진동이 있는 건지. 진동 위주의 울림이면 괜찮은데, 아주 이렇게 운동 패턴을 가지고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리는 어떤 그런 패턴이다, 그러면 나는 발라가 좀 있는 편이구나
자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